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축구 승무패 관련 영상이고요. 앞으로는 좀 승무패도 이렇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내일 이사가 있어서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지만 오늘 이후로는 이제 승무패 마감 당일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있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승무패랑 프로토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토는 잘 골라가는 거고, 승무패는 정해진 경기에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른 영역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토토계의 약간 좀 다른 로또죠. 스포츠 로또 그런 느낌. 14경기를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경기를 이제 다 맞춰서 이제 모인 금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인데, 먼저 첫 영상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승무패를 좀 접근하는지, 왜냐면 스타일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승무패를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왜냐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렇게 한다 이런 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 드릴 텐데, 어쨌든 뭐 듣기 싫다 하면 넘어가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승무패는 일단 배당이 없어요. 배당이 없잖아요. 그냥 이 옆에 프로테이지 보고서 이제 툭툭 이렇게 찍어내는 뭐 그런 건데, 배당 대신에 우리가 대신 볼 수 있는 게 있죠. 옆에 보시면은 프로테이지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경기에 몰리고 빠졌는지 이런 거를 때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승무패에서의 배당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로또도 1등이 많이 나오면은 금액을 나눠 가잖아요. 승무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 퍼센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메리트가 있는지, 간단하게 대충 예를 들면은 A팀과 B팀이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야, 그래도 A가 한 6대4 정도로 유리한 것 같아. 근데 승무패 요 옆에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A승으로 한 80%가 몰렸고 무승부가 뭐 14%대, 80% 너무한가? 한 77%? 여기가 이제 한 몇 프로야? 그럼 남은 게 9%? 맞죠? 9%? 요 정도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A승으로 찍는 게 메리트가 있는 사이즈냐? 77%라니까 조금 애매하네. 80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얘는 좀 극단적으로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는 경기라고 따졌을 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6대4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로 몰린 경기는 뭐 특별히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이쪽으로의 접근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이게 적중했을 때 떨어뜨릴 수 있고,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확률에 따라가지 않아요. 야, A가 그래도 이럴 가능성이 더 높네 봤을 때, 그럼 이걸로 가자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요런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승무패를 하시는 분들은 푼돈을 노리고 승무패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없겠죠. 목돈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돈 한번 맞춰서 크게 이렇게 오자, 그만큼 이제 여유를 좀 이렇게 갖자라는 건데, 좀 전에 봤던 그런 퍼센테이지로 가는 거는 이쪽과는 거리가 멀어요. 저런 게 들어와주고 하면은 결국 1등은 많이 나올 것이고 돈은 더 많이 나눠 갖고 그렇게 되겠죠. 단편적인 예를 들면 1등이 많이 나오면은 뭐 보통 한 뭐 100만 원, 뭐 200, 이 정도 가져가는데, 500, 100에서 500 잡아봅시다. 1등 10번 500 잡아볼게요. 5천이잖아요. 근데 좀 전에 봤듯이 저런 걸 이변을 잘 잡아내면은 한 번에도 1억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게 아니다, 이거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을 먹더라도 좀 크게 갈 수 있는 변수적인 측면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쪽에 저는 배팅을 승무패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제가 승무패를 잘 하진 않아요. 프로토를 위주로 하고, 승무패는 평상시에 그렇게 자주 찍지 않는데도 작년에 2등 한번 일단 했습니다. 작년에 2등 한번 해가지고 그때 1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탔었었고, 그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변이 마킹을 했는데도 이제 좀 정상적으로 나와서 어쨌든 그렇게 됐었고, 1등이 한 1억이었나? 됐던 것 같아요. 극장골로 이제 나폴리가 부러졌던, 제가 가끔 라방에서도 뭐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만큼 뭐 아예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승무패 이렇게 처음 한다고 너무 막 불신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믿지도 마시고, 처음에 이제 올리니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고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끔 조금 이 승무패 영상이나 요거를 보시고 제 라방을 봤을 때 좀 당황스러우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승무패 분석 때 이거는 이제 라방이 아니라 녹화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A 대 B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조금은 정배보다는 조금 더 변수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을 드렸다고 쳤을 때, 프로토 여기서는 그래도 찍는다면은 정배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측면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그래도 6대 4 정도로 A가 유리하니까 그래도 A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는 A가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점. 6대 4 정도인데 80%? 이건 메리트가 없다. 그냥 한번 이쪽으로 찌르는 게 낫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같이 보시면은, 뭐 자주 있을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프로토 분석할 때도 보통 보더라도 충분히 리스크적인 부분 설명해드리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게 되실 텐데, 어쨌든 좀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번씩은 뭐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종목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가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시죠. 울버햄튼 대 맨시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맨시티가 터지면은 이후 경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좀 독식 혹은 다시 한번 2월될 확률이 당연히 높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력적으로 지금 맨시티가 한 수 위고, 불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주중 경기 도르트문트와의 또 맨시티가 일정이 있었고, 물론 지난 주말 경기를 쉬었다고는 합니다만 주중 경기를 치르고 바로 또 주말 경기에 들어가는 일정상의 좀 불안함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보여줬던 맨시티의 공격 쪽에서 이제 빈공, 이런 것들, 이 분명히 지금 울버햄튼이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저처럼 이변이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복식으로 접근해 볼 법한 경기다. 뭐 승패로 가든 뭐 무패로 가든, 아니면 진짜 과감하게 승부를 찍어보던, 저는 그런 사이즈의 일단은 경기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이 경기는 분석이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쉬운데 어려워요. 프로토에서는 사실 이거 그래도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승무패는 이게 저는 80%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맨시티라서 이 정도는 그래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인정하는 부분인데, 진짜 좀 아예 극소액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좀 많이 고액으로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터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울버햄튼이, 저도 일단은 이쪽으로 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 칼라이지치라든가 몇몇 지금 울버햄튼이 공격 쪽에서 조금 아쉬운 결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진은 지금 좀 강한 상태지만 최전방에서의 이제 득점력, 공격력은 나쁘지 않은데 득점력, 그 부분에서 의문이 따르는 부분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좀 변수를 보고 싶다, 나 독식 노린다 하면 뭐 이렇게 찍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 면에서 80%면 아예 그렇게 많이 몰린 건 9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복식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다른 경기에 투자해야 되고, 뭐 이렇게 찍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리지 않아요. 승무패는 참 이거 막 분석하기 전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승무패는 여러분들이 1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결코 14경기 다 맞추라고요? 절대 못 맞춰요. 여러분들이 제 생각과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의 감과 촉 이런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지, 제가 딱딱 집어드린 대로 1등 나오면은 막말로 그렇게 해서 1등 나오잖아요. 영상 보는 사람들 다 1등이야.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정답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사이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길잡이 역할을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운빨로 1등이에요. 승부패 1등은 운이 중요해요. 분석도 중요하지만 운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극장골 그 나폴리 대 우디네세였나? 나폴리 홈이었는데 94분인가 한 골 먹어서 1대1 무승부가 떠가지고 그 2등을 했어요. 운이 중요하다 정도 말씀드리고, 변수적인 부분만 충분히 많이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요르카 대 알메리아로 넘어와서 60%대면은 뭐 약간은 몰림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마요르카가 어쨌든 솔직히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팀은 아닌 상황에서 60%대면은 뭐 조금 그런 감은 있는데, 알메리아의 전력을 생각했을 때는 뭐 아예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 일단 알메리아가 우마르 샤디크라는 공격수가 원래 있었어요. 지난 시즌 2부 리그 득점 1위였고 몸값이 그러면서 이제 빵 뛰어가지고 여러 빅클럽들 비아레알이나 뭐 이런 팀들이 노렸던 공격수인데, 얘가 최근에 또 소시에다드로 이적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연쇄 이동이죠. 소시에다드에서 이삭이라는 공격수가 뉴캐슬로 떠나면서 이렇게 딱 데려온 연쇄 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알메리아 공격 쪽에서의 득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영의 행진을 최근 경기에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요르카는 분명히 이강인가 무리키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알메리아가 잡을 가능성, 샤디크가 있었으면 저는 몰랐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당연히 그 정도 빅클럽이 노릴 만한 공격수가 요 정도 팀에서 이탈을 했으면요, 공격력이 그냥 쭉 떨어지는 게 맞아요. 결국에 승 아니면 무승부, 요쪽으로 접근해 볼 만한 경기입니다. 뭐 패 쪽으로 생각할 만한 경기는 저는 그래도 좀 가능성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강인을 믿고 국뽕으로 승을 찍을 것이냐, 최근에 이강인, 무리키 둘 다 폼이 괜찮아요. 그래서 마요르카의 득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 아니면은 조금 더 그래도 마요르카가 60%는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찍을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선택을 내릴 만한 경기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캐슬 대 본머스. 자, 일단 이 경기도 많이 몰려있죠. 뉴캐슬이 70%대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몰려있는 경기인데, 현재 뉴캐슬의 어쨌든 상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5경기째 승리가 없다. 뉴캐슬이 개막전에 이제 노팅엄전에 2대0으로 승리를 한 이후에 최근 경기에서 그 이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70%는 조금 많이 몰려있긴 한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이제 시즌 초반에 뉴캐슬의 상대가 어려웠어요. 최근에 잘하고 있는 브라이튼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첼시로 떠나게 됐죠. 어쨌든 맨시티, 이런 좋은 팀들을 상대해서 무승부라는 좋은 기록을 또 뉴캐슬이 냈었던 만큼, 또 이런 기록에서 어쨌든 허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울버햄튼이 좀 살아날 시점에서 울버 원정을 떠났었는데 요 경기도 비겼고, 안필드에서 아쉽게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조금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득점에 실패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거의 다 비겼어요. 한 번 지고 무무무무 막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자,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울버햄튼전부터 아마 뉴캐슬이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공격 쪽에 이제 생 막시맹이라든가 미드필더 쪽에 기마랑이스, 혹은 공격 최전방 쪽에 칼럼 윌슨 같은 핵심들의 이탈이 있었고, 뭐 트리피어도 한 경기 빠졌던 것 같고, 제 기억에 이런 부상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소시에다드에서 이제 이삭을 데려왔고, 시작부터 이삭이 공격 포인트까지 올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 뉴캐슬의 부상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시맹, 좀 전에 말씀드린 칼럼 윌슨, 기마랑이스, 요 아주 중요한, 특히 요 두 선수 핵심 자원들이 불투명에 떠있다. 해외 쪽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기마랑이스는 조금 출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막시맹은 조금
굳이 따지면 선발로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칼럼 윈슨이 뭐 반반 정도,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마랑이스 정도만 돌아와도 미드필더진에서의 뉴캐슬의 강함은 상당하다. 본머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경기를 할 수 있어 보이고요. 일슨이 빠지긴 했지만 이삭에 잘해주고 있다는 점. 혹은 이제 막시맹이 그래도 벤치 정도에 들어온다면은 교체로도 뛸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 어쨌든 2명 정도는 경기에 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 봤을 때 본머스가 지금 형편없는 경기 속에서 지난 경기에 이제 노팅엄과의 승격 팀끼리 대결해서 드디어 좀 그래도, 드디어는 아니죠. 어쨌든 두 번째 또 승리를 따냈습니다만 경기력 쪽에서 의문이 있다. 뉴캐슬이 최근에 성적이 안 좋지만 그럴 만한 상대 팀들을 만났고 또 핵심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 출전을 한다면은 저는 이 70.5%가 그렇게 많이 몰렸다고는 보지 않아요. 지금 뉴캐슬이 앞선 경기들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본머스 정도 상대로는 요 정도 몰릴만 하다. 요거는 그래서 뉴캐슬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얘네가 빠지면은 조금 몰림감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해외 쪽의 흐름 그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적어도 김하영 학생 나올 것 같고 이 둘 중에 한 선수 정도도 출전이 가능해 보인다. 승 쪽의 배팅이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네 번째,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로 넘어와서요.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발렌시아가 가투소 감독으로 최근에 또 AC밀란 레전드였던 이번 시즌부터 바뀌고 나서 홈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AT 마드리드전 1대0으로 패배한 거를 제외하고는 뭐 지로나, 헤타페 이런 좀 그래도 할 만한 팀들 상대로 모조리 승리를 따냈었고, 반면에 발렌시아가 원정 경기에서는 어쨌든 고전하고 있죠. 빌바오한테 졌고요. 라요한테도 지난 경기 헤타페를 그렇게 많이 대승으로 거두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 라요한테 또 졌고요. 셀타비고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셀타비고도 역시 카디스, 지로나 같은 좀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들 상대로 승리를 따냈었고, 강팀 상대로는 결과대로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 재밌는 기록이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 이 경기가 발렌시아가 지금 셀타비고 상대로 3연승 중이거든요. 3연승 맞대결 매치업에 3연승 중인데 20년이 넘는 맞대결 기록에서 4연승은 없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이 두 팀이 어쨌든 역사가 상당히 깊은 라리가의 팀이잖아요. 4연승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단통 발렌시아 51.9%거든요. 단통으로 찍기에는 분명히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이긴 하다. 물론 이런 기록이 분명히 기록은 언젠간 깨져요. 그래서 꼭 발렌시아가 못 이기라는 법은 없고 전력적으로 저는 발렌시아가 조금 더 낫다고 분명히 봅니다만, 데이터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무승부의 가능성이나 혹은 뭐 셀타 쪽 아예 이거를 보고서 무패로 접근할 수도 있겠고, 야 그래도 발렌시아가 홈에서 최근에 그래도 이번 시즌 잘하고 있는데 셀타가 이번 시즌 그리고 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설마 지겠어? 하면서 과감하게 단통무의 선택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야 그래도 발렌시아 야 이거 기록은 언제 깨질 수 있잖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잖아. 승무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이런 식의 선택이 조금 가능해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 다 말했네. 승무, 무패, 뭐 다 말했네. 어쨌든 저는 무승부를 충분히 고려하고 배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승무, 무패, 다 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승부는 분명히 찍고서 다른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좀 낫네. 다섯 번째, 빌바오 대 라요. 66.5%로 역시나 빌바오 쪽, 홈팀 빌바오 쪽으로 조금은 쏠려 있는 경기인데, 일단은 빌바오가 올 시즌에서는 홈바오가 옛말인가 하는 약간 느낌이 있어요. 올 시즌에 홈에서 빌바오가 1승 1무 1패로 생각보다 좀 아쉬워요. 원정에서 오히려 2전 전승을 거두면서 이게 홈에서 왜 이렇게 좀 아쉽나 싶은, 오히려 원정에서 더 잘 나가고 있는 현재 빌바오의 모습이고, 근데 언젠가는 이게 역전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빌바오의 한 뭐 2, 30년치 데이터를 보면요, 홈바오는 누구나 축구를 토토로 하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잖아. 그쵸? 그러니까 30년치의 데이터 가까이를 봐도
홈에서 딴 승점이 원정보다 적었던 적은, 그러니까 원정에서 성적이 더 잘 나왔던 적은 진짜 거의 딱 한 번인가 있었나? 제가 봤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 홈 성적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원정이 안 좋아지던가. 어쨌든 빌바오가 홈에서 최근에 빈공, 경기력은 괜찮은데 골이 안 터지고 있어요. 오히려 원정 경기 때 그 경기력만큼의 득점이 터지고 있고, 홈에서 경기는 되게 잘했어요. 이거 두 경기 다 경기 잘했거든요. 비길 만한 경기 아니었고 질 만한 경기 아니었어요. 사실 이렇게 돼 있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빌바오의 경기력이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골이 안 터지면서. 슬슬 홈에서도 힘을 낼 타이밍에서 라요가 이번 시즌 전방에서의 아쉬움이 있어요. 세르지 과르디올라 같은 애들이 바야돌리드로 임대 복귀를 했고, 결국에 라요가 어쨌든 겨울에 에스파뇰에 이제 라울 데 토마스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죠. 당장 합류는 이제 끝나서 못하고 겨울에 합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공격 쪽에서 많은 기복이 있을 거예요. 결국 기회를 잘 살렸을 때는 골을 넣을 만한 팀이고, 아닐 때는 조금 어렵다. 빌바오가 상당히 좀 우세 속에서 경기 흐름을 가져갈 걸로 보이고, 슬슬 홈에서 또 좀 딸만한 타이밍이 됐다고 봅니다. 양 팀의 경기력적인 부분을 보면은 빌바오가 7대3 정도로 확실히 유리한 사이즈예요. 단순히 이제 빌바오가 홈에서 또 못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원정에서 경기력만큼 골이 들어갔던 것처럼 슬슬 홈에서도 넣을 것이냐, 이런 사이즈로 봐야 되는데, 저는 한 66.5%? 저 정도면은 그래도 빌바오 사이드로 좀 찍을 만한 경기라고 일단은 생각은 합니다. 변수 쪽으로 체크하면 뭐 무승부가 될 수도 있겠고, 그쵸. 이 기록이 근데 언제까지 뭐 좀 빌바오 홈에서 빈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계속 이어져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역시나. 여섯 번째, 베티스 대 지로나. 일단 베티스는 부상자가 조금 있어요. 당장에 후안미 그리고 나빌 페키르 같은 좋은 2선 자원들이 빠져있는 베티스입니다. 현재 어쨌든 베티스가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유럽 대항전까지, 유로파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도 많이 빠져 있겠죠. 공격 쪽에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 이제 이글레시아스나 아니면은 그 윌리안 호세 뭐 요런 애들 정도는 두 선수 다 좋은 선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나, 2선 자원들은 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좀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카날레스나 조금 더 이제 2선에서 중앙지향적인 카날레스나 드리블 위주인 이제 애니키, 이런 자원들은 이제 연속해서 선발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2, 3일 만에 지로나를 상대하는 이제 베티스는 좀 그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는 상태다. 얘네가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 돌아가면서 뛸 수 있는데, 없는 게 일단은 조금 공격 쪽에 분명히 아쉬움이 따르고요.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이에요. 사실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결과를 가져오면서 현재 라리가 8위에 위치해 있어요. 지로나가 전력 대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뭐 그나마 한 방은 있긴 해요. 카스테야노스라고 미국 축구를 베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얘가 원래 뉴욕시티 주포였어요. 근데 뉴욕시티에서 얘가 나가고 나서 지금 뉴욕시티가 전반기만큼의 성적이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어쨌든 얘가 지로나에서 지금 뛰고 있는 주포인데, 이런 만큼 보통, 그리고 어떤 리그든 간에 승격 팀들 중에 한두 팀 정도는, 최소 한 팀 정도는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리그에서. 옛날에 리즈도 있었고 뭐 여러 팀들이 이제 두각을 많이 나타냈었고 그랬던 사이즈인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는 알메리아, 지로나, 그리고 한 팀이 어디지? 바야돌리드, 이렇게 세 팀이 승격했는데, 두 팀 다 지금 아쉬운 상황에서 지로나가 지금 치고 올라와 있어요. 경기력은 좀 아쉬운데 이상하게 운이 따르는지 결과가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티스의 현 상황에 좀 지로나의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 어쨌든 공격 쪽에 한 방은 있고, 베티스의 공격 자원들이 조금은 지쳐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 팀이 그리고 원래 유럽 대항전에 나갔던 팀은 아니잖아요. 올 시즌에 병행하고 있고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만큼 변수가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다.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몰렸어요. 이거는 뭐 더 몰려서 80%까지 넘어간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변수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다 싶고요. 당연히 근데 솔직히 손이 잘 안 가긴 해요. 우리가 뭐 어려운 경기 밑에 이런 것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막 어렵고 강대 강이고. 근데 여기서 좀 복식을 쓰기 어렵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베티스를 찍을 수도 분명히 있는 선택입니다.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고, 저는 근데 나는 좀 독식을 노린다. 독식 내지 나는 그래도 변수 잡고 하고 싶다. 애초에 지금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나는 조금 그래도 1등을 했을 때 큰 금액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요 경기를 변수 쪽으로는 한 번쯤은 좀 고려해 보셔야 된다. 해외 배당도 이게 베티스가 지금 생각보다는 높아요. 흔히 뭐 70% 지금 맨시티랑 똑같이 몰렸는데, 해외 배당 지금 베티스가 받은 거 보면은 1점 뭐 6, 7, 그 정도, 7, 8 상당히 높게 받았고, 정배 흐름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왜냐, 부상자들과 흐름, 그리고 지로나의 결과를 내는 능력, 이런 것들 이 때문에 분명히 이제 변수 쪽으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좀 과감하게 소액으로 가시는 분들은 변수 쪽으로 가시고요. 고액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 경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가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울 거야. 아마 복시간 4개, 5개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약간 어려우실 텐데, 오히려 소액으로 가신 분들은 과감하게 가시고, 고액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 크니까 저 경기는 분명히 한 번쯤은 이게 변수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7번째, 브랜트포드 대 아스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절반이 좀 지나왔고, 절반까지 왔는데, 일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상적인 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이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아이반 톤이라는 제공권, 힘과 테크닉을 겸비한 공격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8이라는 상당히 또 지난 시즌 이어서 괜찮은 성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력도 준수한 팀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리그 초반부터 좀 승승장구하면서 1위까지 올라와 있지만, 지난 맨유전에 일단 한풀 꺾이긴 했어요. 일격을 당하면서 첫 이제 리그에서 승점 드랍이 패배로 이어졌던 이런 아스날인데, 상황적인 부분은 아스날 쪽에 일단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5위로 유로파로 진출했는데, 원래는 주중에 이제 PSV 아인토벤과의 이제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스날 홈 경기였죠. 근데 이제 뭐 엘리자베스 서거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왕 서거 관련해서 경찰 인력 부족으로 경기가 이제 뒤로 미뤄진 상황에서 푹 쉬었습니다. 체력적인 상황도 좋고, 기존에 있던 아스날의 문제점이 엘레니보다 파티와 엘레니, 이 3선 쪽에서의 부상자가 아스날이 고민이었었는데, 파티가 지난 주말에 복귀를 했어요. 엘레니는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파티가 지난 주말에 복귀를 해서 원래 에버튼전에 출전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봤었는데, 그 경기 어차피 연기가 됐고, 또 주중에 있었던 PSV도 연기가 됐고, 충분히 몸 상태가 이 브랜트포드전에 출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스날의 현재 풀스쿼드다, 거의. 엘렌이 백업은 제외할게요. 백업 선발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이나 조금 운영이 있어서 거의 풀에 가까우는 상태로 올 것이다. 체력도 만땅이고. 아스날이 시즌 초반부터 달려가고 있는 만큼 이 경기는 그래도 아스날 쪽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어쨌든 브랜트포드의 아이반 토니의 제공권을 필두로 한 이제 공격은 상당히 무섭긴 합니다만, 아스날의 센터백들이 제공권이 좋아요. 뭐 마갈량이스나 윌리엄 살리바, 이런 선수들이 이제 180 후반 내지 190 가까이 되는 키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 역시도 평소보다는 조금 잠잠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비적인 부분은 브랜트포드가 이번 시즌 그렇게까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간혹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62.5% 정도면은 이거는 그냥 툭 찍어볼 만하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은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8번째, 에버튼 대 웨스트햄 경기고요. 상당히 어려운 매치죠. 프로테이지 상으로도 오늘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가장 또이또이한 그런 프로테이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치업을 솔직히 딱 봤을 때는 무승부 높은 거 보세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높아. 무승부를 고려할 만한 충분한 그런 매치업이라고 저도 일단은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기록적인 부분을 하나 들고 왔는데, 에버튼이 지금 4연무거든요. 에버튼이 90년대 후반부터 제가 에버튼의 리그 기록을 살펴봤는데, 리그에서
오연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한 차례도 없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깨지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럼 홈에서 오연무는 있냐? 없어요. 원정에서만 오연무는 있냐? 없어요. 둘 다 4연무는 있었던 것 같아. 원정에 4연무는 있었고 홈에 4연무도 있었나? 3연무까지는 봤는데 4연무는 가물가물하네요. 어쨌든 있었는데 항상 4연무까지는 있었거든요. 에버튼이. 제가 찾아보면 4연무는 종종 있었어요. 에버튼이 기록적으로 봤을 때 이때부터 보면은. 근데 항상 5연무 타이밍에 승패가 갈렸던 만큼 이 경기도 기록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승패로 좀 나누는 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솔직히 무승부가 기록이 말씀드렸듯이 깨지라는 게 기록이잖아요. 언제든지. 솔직히 무가 안 보이는 경기는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면 매치업 상으로도 그렇고 에버튼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이제 미드필더나 뒤쪽에서의 그런 타이트한 경기 운영을 통해서 대신 득점력은 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0대0, 1대1 약간 요런 무승부들이 잦은 상황에서 웨스트햄도 지금 공격 쪽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경기력도 엄청나게 좋지 못하고 다시 한번 뭐 1대1 무가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는데 이런 기록적인 부분은 분명히 이제 있다. 그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조금 그런 기록이었으면 모르겠는데 5연무는 솔직히 이게 기록이 아무리 좀 깨지라고 있는 게 기록이라고 하지만 5연무는 솔직히 조금 빡센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승패 쪽으로 복식으로 기본적으로 나눠가는 게 애초에 조금 쉽지 않은 경기고 낫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한쪽을 택해야 된다면요. 저는 패 쪽이 조금 더 끌립니다. 기본적으로. 복식으로 간다면은 승패가 될 수 있겠고 혹은 기록은 깨져라 하면서 무패. 왜냐면 저는 웨스트햄이 질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부분을 분석적으로 조금은 풀어드리면은 유로파 경기가 있었어요. 웨스트햄이. 경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웨스트햄이 지금 거의 풀스쿼드예요. 수비 쪽에 아구에르드 이번 시즌 이제 리그왕에서 데려온 요 좋은 수비수만 빠져있고 다른 기타 선수들이 다 복귀해가지고 거의 풀스쿼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테이션이 좀 많이 돌아갔다는 점. 더군다나 시즌 초반 3연패로 웨스트햄이 시작을 했고 이후 경기들에서 경기력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뭐 토트넘, 첼시 상대로도 잘 싸웠고 이길 만한 경기를 했었죠. 또 특히나 지난 유로파 경기에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약팀을 상대하긴 했습니다만 3골을 득점하면서 또 골맛을 좀 봤다라는 점, 이런 점에 웨스트햄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는 일단 감독이 램파드예요. 감독부터 램파드. 에버튼과는 기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색깔의 감독이고 램파드 감독이 에버튼에 부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크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벌써 뭐 지난 시즌 뭐 중도 부임해가지고 꽤나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뭐 이긴 경기는 당연히 있죠. 잔류는 했으니까. 근데 단 한 차례도 경기력에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다. 색깔이 애초에 지금 있는 선수들과는 크게 잘 맞지 않는다. 단순히 어떻게 잘 비벼가지고 승리를 따냈던 지금의 에버튼이고 어려운 시즌, 올 시즌 에버튼은 여전히 저는 램파드 감독이 경질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시즌이 예상되는 만큼 웨스트햄이 최근에 그래도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선수층 자체가 웨스트햄이 훨씬 더 낫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질 것 같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무패 아니면은 승패, 패는 끼고 가야 된다 라는 점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번째 스페치아 대 삼프도리아. 기본적으로 이제 세리에 이탈리아 쪽 리그에서 이제 똥대똥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여러분들의 촉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1등은 여러분의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 의견과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혹은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가야겠어, 내 촉은 이거야, 그게 1등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뭐 전혀 이제 모르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여러분들의 이제 손에 맡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스페치아는 이제 지난 시즌에 좀 그래도 괜찮게 헤어졌던 뭐 공격 쪽이나 미드필더 수비 쪽에 부상이 조금 있어서 빠져 있는데,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거라 이번 시즌에 이 선수들이 거의 출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빠져 있던 경기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프도리아는 아마 이 경기가
감독이 징계로 이제 벤치에 못 앉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뭐 관중석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전을 하든가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질 거고, 거기에 이제 주전 수비수인 콜리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한 그런 사이즈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스페치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사이즈의 경기는 사실 뭐 어디로 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촉을 믿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비아레알 대 세비야, 강대강 매치죠. 라리가 이제 강대강끼리의 매치업인데, 사실 강대강 매치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이상하진 않은데, 다만 이제 분석적으로 어쨌든 이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세비야는 이번 시즌 여러 이제 핵심 자원의 이탈, 특히나 수비 쪽의 핵심이었던 쿤데가 바르셀로나 떠났고, 심장과 같았던 디에고 카를로스가 아스톤빌라로 떠났고 이탈이 있고요. 또 여러 자원들의 부진, 로페테게 감독의 전술적인 좀 부진으로 성적이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올 시즌 세비야의 상황이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에메리 감독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 꺾고 결승까지 올려놨던 그 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가끔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원정 경기에서 좀 기복이 있고 어쨌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상위권 팀들답게 유럽 대항전 진출팀이어서 주중에 이제 경기가 있었습니다. 비아레알은 이스라엘 원정을 떠났고요. 거의 플로테이션 가까이 돌려서 2대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는 덴마크 원정을 떠났고요. 코펜하겐. 비아레알에 비해서 좀 1군 자원들이 많이 뛰었음에도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 비교적 1군 선수들이 좀 뛰었거든요. 비아레알은 거의 플로테이션이었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최근 리그에서의 페이스도 그렇고 경기력 혹은 로테이션 여러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아레알이 분명히 앞서는 경기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째 경기 토리노 대 사수올로. 기본적으로 사수올로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부상자를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공격 쪽에 가장 핵심인 베라디가 빠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죠. 베라디가 빠져 있고 올 시즌 또 사수올로는 많은 공격 자원들을 내보냈어요. 이제 스카마카가 웨스트햄으로 떠났고요. 라스파도리가 나폴리로 또 떠났죠. 지난 시즌 상당히 좋았던 이 두 선수가 이 3톱이었거든요. 3인방. 근데 이제 또 이탈을 하면서 사솔로의 공격이 아쉬워진 상황에서 베라디까지 빠졌다.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공격력이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백업으로 좀 띄워줄 수 있는 데프렐 같은 벤치 공격수도 지금 부상이다. 결국에 이제 피나몬티라고 지난 시즌 엠폴리에서 두 자리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인터밀란 공격수인데, 얘를 이제 임대로 일단 데려와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잘 녹아들고 있지 않는 모습에서 부상자까지도 있어요. 수비 쪽에 엘리치나 멀데르 이번 시즌 데려왔어요. 얘는 스페차에서 센터백이나 사이드 쪽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또 빠져있고, 엘리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대신 뛰었던 후안 트레솔디가 지난 시즌 처음 나오자마자 우디네세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그 경기 역시도 패배를 했었어요. 부상 얘는 대체자가 있어요. 부상으로 대신 이제 뛰었는데, 젊은 놈이 뛰었는데 퇴장. 비상이다. 공격과 수비에 미드필더는 좋거든요. 근데 공격과 수비 쪽에서 분명히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토리노 쪽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프리시즌 기간에는 토리노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브레메르 같은 이제 핵심 선수들이 브레메르는 유벤투스로 갔죠. 이탈하는 동시에 영입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감독이랑 구단주랑 멱살 잡고 쌍욕 박으면서 싸웠어요. 토리노가 프리시즌 기간에. 그랬었는데 얘기가 잘 됐는지 웨스트햄에서 블라시치 같은 지금 세리에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나 아탈란타의 백업이었던 미란추크를 포함해서 여러 선수들을 임대 혹은 영입을 해서 토리노가 지금 지난 시즌 못지않은 전력을 일단은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팀에 녹여내면서 지금 토리노가 3승 1무 2패로 9위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2패는 아탈란타와 이제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고, 직전 경기 인터밀란, 이거는 아마 그래도 최근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인터가 못 이기는 경기였는데 극장골 받고 1대0으로 이겼던, 토리노가 엄청나게 잘했었던, 잘 싸웠던 원정 경기 임에도 그런 경기,
경기력적으로도 분명히 토리노가 최근에 한 수위, 상황적인 부분도 사스올로가 너무 안 좋다. 사수가 이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리노가 사수가 진짜 뭐 기회를 엄청 잘 살리거나 퇴장이 나오지 않는 한 뭐 무승부는 가능해도 사실 이기기까지는 정말 어렵다. 어쨌든 홈에서 그리고 또 토리노가 레체 상대로 좀 쉽진 않았습니다만 승리를 따냈고 라치오 상대로 무승부. 요 정도 사이즈라면은 50.8% 정도면은 충분히 뭐 단통으로도 찍어볼 법한 경기다. 조금 불안하다면 뭐 무승부나 이렇게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토리노 사이드로 이렇게 봅니다. 12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헤타페로 넘어와서요. 이 경기도 오사수나가 지금 68.5% 엄청 많이 몰려있네. 많이 몰려있는 경기인데 이게 몰려있을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 오사수나의 상승세, 사실 이번 시즌만은 그렇진 않죠. 지난 시즌도 오사수나가 시즌 초반에 잘 나갔었죠. 어쨌든 4승 1패로 라리가 4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헤타페는 거의 강등권이잖아요. 18위. 순위로만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오케이 이 정도 몰릴만 해 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데, 헤타페가 슬슬 반등의 시동은 일단 걸어놨어요.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따내면서 반등의 신호탄 정도는 날린 상황에서의 오늘 매치업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오사수나는요 4위 뭐 4승이나 거두고 있긴 하지만 상대를 찍어 누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잘 비비는 내용 속에서 진득하게 한 골 넣고 수비 잘하고 이러면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팀인 만큼, 헤타페도 수비팀이잖아요.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많이 몰릴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오사수나가 잡는 거 외에 다른 쪽의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은, 본인들이 이제 보여주는 오사수나가 경기력 대비 너무 성적이 좋다. 이 정도까지의 경기력은 아니에요. 오사수나 제가 볼 때 4승 1패 4위? 요 경기까지면 5승 1패? 그럼 뭐 3위가 되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좀 보고요. 두 번째로는 헤타페 반등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헤타페가 반등할 것인가? 일단 포인트 점은 찍어놨어요. 소시에다드전 직전 경기 강팀을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첫 승을 따내면서 점은 찍어놨어요. 이제 위로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사실 그것도 위로 간 거긴 간 거지, 이겼으니까. 어쨌든 요런 점 직전 경기 반등. 지난 시즌도 헤타페가 시동이 좀 늦게 걸렸는데 올 시즌보다도 더 늦게, 지난 시즌은 7연패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이제 뭐 초반에 어려웠지만 뭐 직전 경기 좀 반등을 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고, 상대 전적 오사수나가 헤타페를 상대로 리그에서만 전적을 보면은 꽤나 오랜 전적을 보면은 4승 6무 3패예요. 역대 전적. 굳이 기록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헤타페가 지지하는 경기를 더 많이 한 건 분명하다. 왜냐면 오사가 이렇게까지 잘한 시즌이 지난 시즌이랑 포함해서 몇 시즌 안 돼요. 근데 지난 시즌 오사 잘했거든요. 1910 시즌 한 3년 전부터 3시즌 정도의 기록을 보면은 지난 시즌까지 다 포함해서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전체 전적 4무 2패로 헤타페가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지지 않고 있다. 여러 이유를 봤을 때 이거는 정배가 터져도 전혀 이상한 경기가 아닌 상황에서 70% 가까이 몰린 거는 좀 많이 몰려 있다. 이번 시즌 성적이 좋은 건 알겠으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승을 찍을 수는 있겠으나 승을 찍는다면 반드시 복식을 해야 되고, 혹은 좀 리스크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뭐 이런 쪽으로도 찍어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는 너무 몰렸어 이거 오사치고.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13번째 경기 소시에다드 대 에스파뇰. 일단은 소시에다드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오마르 샤디크, 잠시만요.
이서 관련 전화가 와가지고 우마르 사디크가 알메리아 경기 이제 할 때 말씀드렸죠. 소시에다드로 이삭의 대체자로서 이제 왔는데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간 빠지게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알리초 같은 젊고 이제 유망한 공격수들이 나올 수 있겠고, 또 그리고 사디크 말고도 오야르자발 또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시에다드가 공격 쪽에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방점을 찍어주는가 흔들어주면서 좀 그래도 해줄 그런 자원들이 빠져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걱정이고요. 반면에 근데 에스파뇰이 안 좋아요. 이게 조금은 어려운 경기가, 아까 베티스 경기는 제가 그래도 지로나의 어떤 결과를 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변수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도 안 좋은데 지금 에스파뇰도 상황적으로 많이 안 좋은 게, 아까 라울 데 토마스가 이제 라요로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겨울에 떠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왜 떠나냐면요, 나가겠다고 땡깡 부려서 그래요. 지난 시즌 잘했잖아요. 국가대표도 이제 한번 갔다 올 만큼, 스페인인데 그랬던 만큼 이제 나가겠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주포가 일단은 빠져 있고, 여러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이나 올 시즌의 성적, 세비야한테 첫 승을 선물한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홈에서, 에스파뇰 홈에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소시에다드가 지지는 그래도 않겠구나. 아무리 주중 경기가 있었다 한들 지금의 에스파뇰 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경기인데, 이 경기도 솔직히 제 분석으로는 조금은 잘 모르겠는 경기예요. 그냥 믿고 가도 될지 아니면 변수를 생각해야 될지, 그 언저리에 있는 경기다.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한쪽으로 잡아들이기가 되게 까다로운 경기여서, 이것도 약간은 여러분들의 손에 그래도 맡기는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겠다. 에스파뇰도 원정에서 뭐 빌바오도 잡아내고, 이거 완전 도깨비긴 해요. 지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스파뇰이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음, 이건 어려워요. 이 경기는 어려운 경기고, 편하게 간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 편하게 간다면은. 근데 조금 더 이제 좀 집중해서 하자, 머리 좀 깊이 들어가면은 좀 머리 아파지는 경기예요. 마지막 경기 레알이 지금 리그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이 경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복식을 몇 개를 말씀드린 거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단통으로 못 찍는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비전이잖아요. 마드리드 더비고, 레알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AT 마드리드가 지금 상당히 좀 논란에 휩싸인 경기력에 대한 좀 이슈가 있죠. 챔피언스 리그도 레버쿠젠한테 패했고, 리그에서도 성적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은데, 더비전은 다르거든요. 항상 최근에 경기력이나 이런 거를 더비전에 쉽게 들이민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믿고 갈 수는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도 분명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레알이 지금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공격수들이 너무 기회 대비 찬스를 잘 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찬스 대비 기회를 잘 살리는 거는 그 선수들의 끝발이 잘 맞는 거지,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분명히 모른다. 왜냐, 벤제마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비 매치업이 났다면, 이거는 저 같으면 솔직히 변수로 지금 레알이 54.9%면 16.5%, 28.6%, 저 같으면 이렇게 베팅을 할 것 같은 경기 기본적으로. 근데 최근에 어쨌든 흐름을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도 레알을 좀 이렇게 찍고 가고 싶을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레알을 찍고 가신다면 분명히 복식이 필요하다. 어느 쪽이든.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저처럼 이런 쪽으로 좀 그래도 레알이 더비전에서 이거를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경기를 주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그리고 레알이 전승이거든요. 한 번은 부러질 때가 됐고, 아스날 같은 경우도 어쨌든 리그에서 전승을 달리다가 그렇게 안 좋았던 맨유 원정에서 부러졌던 만큼 이 경기도 너무 쉽게 생각할 만한 경기가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복식이 나름 많이 필요하게끔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래도 단통으로 드린 경기들은 그래도 몇몇 경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찍어보자면은 게다가 뭐 굳이 따지면 맨시티까지 넣을 수 있겠고,
기타 뭐 요 정도에다가 이것도 뭐 가냐 마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뭐 제 것만 다 이렇게 다 따라오면 어차피 1등이 나와도 저 다 제가 간 대로 가면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경기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변을 이렇게 막 갈 수도 있겠고 이것도 제가 뭐 승무 사이드나 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발렌시아 4연승이 없다라는 점 뭐 아니면은 뭐 복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경기고 마요르카 경기도 뭐 승이나 무 뭐 이 정도 사이즈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과감하게 가거나 또 이렇게 그냥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 경기는 무사수는 제 생각에 복식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찍을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이거는 복식을 써야 되는 경기고 AT도 마찬가지고 소시에다드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스페치아랑 저런 것들을 잡아야 1등 합니다.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만 저런 어려운 경기들을 딱딱 맞춰줘야지 1등을 하는 거예요. 다 맞춰야 되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일단 처음으로 이제 좀 승무패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릴 테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들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그래도 확인하면 댓글 달아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마감 당일에 좀 올라갈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앞선 공지사항들 제가 주의사항들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태클은 받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부분의 태클은 뭐 인정합니다만 그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태클 이런 것들은 제가 받지 않아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이제 승무패 48회차 첫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들 있으시고요. 1등 되세요. 고맙습니다.